그럼 여기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바쁘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조종된 거리두기 그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전국적으로 네. 미접종자들께서는 4명까지만 모이실 수 있습니다. 네. 미접종자까지는 4명까지만 모이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수도권 쪽은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네. 비수도권 쪽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인원수,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완화가 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모임 규모가 늘어나면 위험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접종률이 이렇게 올라갔고 현재 이제 일상 회복 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을 하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들을 좀 넓혀주는 네.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영업 제한 시간, 식당, 카페 등 그대로 밤 10시까지다. 이래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영업 쪽이 운영 시간 제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 시간을 좀 연장해 준 것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 쪽은 유행 상황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그룹까지를 22시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식당, 카페를 우선 24시까지로 연장을 시켜보는 거고요. 비수도권 쪽은. 예. 다만 수도권 쪽은 유행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네. 중간 정도의 위험도 시설 말고 낮은 위험도 시설까지도 다 22시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이 식당 카페는 중간 그룹이라서 네. 식당 카페를 24시로 여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좀 네.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 이 시설들부터 우선 24시로 먼저 좀 운영 제한을 완화시키고 네. 아마 차후에 이제 중간 그룹까지도 제가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하시면서 조금 조정하신 의미는 이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회복하자라는 그 기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2주간 거리두기 끝나면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요? 일단 2주가 끝나고 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 조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셔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하. 대신에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접종률의 그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네. 현재 유행 상황이나 방역 상황들이 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다음번에 저희가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정확한 그 시기 자체는 음흠. 아마 다음 주 정도 상황을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이 상의를 좀 하면서 아마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률과 일일 확진자 발생률 이 두 가지 지표로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일일 확진자 발생 지표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는 의료 체계 여력 같은 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의료 체계 여력이요. 예, 저희가 지금 네. 의료 체계 여력은 50% 정도 이상의 여력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환자 수가 꽤 커졌지만 네.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의 발생 자체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아마 음. 일상회복 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백신 패스지 않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반발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백신 패스 도입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앞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그 미접종자들의 위중증률이나 사망률은 계속 높은 상태이고 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대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운영을 금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행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각종 규제적인 방역 조치들을 완화할 때 네. 아무래도 좀 위험도가 낮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게 좀 더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미접종자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런 위험도 있는 시설들이나 위험도가 큰 활동들을 함께 허용할 때에는 네. 이제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 확산을 또 한편으로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전체 환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특히 고령층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그렇죠. 아마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음흠. 이런 이 백신 패스를 비롯한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수적인 사회 활동이나 꼭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계속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